네, 안녕하세요. 경기도교육청 안전관리자 김승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상이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업도법도 생기고 일을 해보려고 하니 교육도 받아야 된다고 하고 그래서 지금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업무 진행 전에 저를 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문제는 화면에 보이는 강사라는 친구가 잘생긴 배우였으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당연히 교육이다 보니 드라마나 예능처럼 재미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바로 저예요. TV에 많이 나왔는데 저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이제 막 교육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주무실 자세로 저를 보고 계시는지는 아니신지 그래서 저는 혹시 주무실 거를 대비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제가 교육을 10년을 넘게 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 중에 하나가 안전? 다 안답니다. 그럼 제가 역으로 여쭤봐요. 안전이요? 안전이 뭐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이유는 다 알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는 있지만 정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안전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교육으로 작업장의 안전보건 정보와 작업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는 채용식 교육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만들어진 산업안전보건법과 사고 발생 시 보상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 외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왜요? 한 번에 너무 많이 들으면 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이 왜 만들어졌을까요? 사람마다 해석은 다르지만 법은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이유는 기준이 없다면 사회가 혼란스럽고 난장판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법은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법이 뭘까요? 바로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그럼 이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떠한 법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던 건 아니에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10개 조항만으로는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로 첫째, 직접적인 고용관계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둘째로는요, 제조유통 단계에서는 안정성 확보가 불가하였어요. 마지막 셋째로는요, 근로기준법은 근로에 대한 최저 기준을 확보하다 보니 산업재해 발생 시 바로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산업재해를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대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기준법에서 분리되어 공포되었고 1990년도에 한 번 전문 개정을 거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끊이지 않는 사고와 사건이 발생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형태에 따른 보호 대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2019년도에 전부 개정하면서 노동자의 안전확보 방안을 확대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자들의 의무 및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의 기준을 확립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며 궁극적인 목적은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거하여 작업하거나 그 밖에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중대재해는 무엇일까요?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마지막으로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이 사진 안에 들어가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네, 근로자죠.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업의 종류와는 상관이 없고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법의 보호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 목적 조항에서 보듯이 노무를 제공하는 자이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정의 조항에서는 근로자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 목적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명시해 놓은 것은 향후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남겨둔 취지라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업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는 조금 다르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급 및 도급인에 대해 알아볼게요.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에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것을 도급이라 하고 도급을 하는 사업주를 도급이라고 칭합니다. 수급 및 관계수급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에 업무를 도급받아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를 받은 사업주를 칭하며 도급의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 도급받은 사업주를 총칭하여 관계수급인이라고 칭합니다. 서두에서 보듯이 법이 왜 전부 개정이 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사업장의 안전은 이익 창출 및 사업 성장에 강조를 두었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안전은요, 환경적, 사회적, 그리고 책임이 우선이 되는 비재무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새로운 안전의 시대로 가야 됩니다. 법 또한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이 되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야기하는 사업주 의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사업주는요,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넘어짐, 물체에 맞음, 떨어짐 사고 등의 사고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안전난간대 그리고 방호선반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위험이 발생할 경우 마지막으로 내 신체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개인보호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지급을 꼭 받아야 합니다. 그럼 잠깐 쉬어가는 타임으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풀기 전에 우리 약속 하나만 할게요. 가슴으로 손을 올려놓고요. 제가 4문제를 낼 거거든요. 이 중 3문제를 맞히시는 분은 각 기간 학교에서 저를 보시거나 강의 때 저를 보시면 꼭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3문제 이상 맞히신 분은 따로 추후에 사은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나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을 구할 수 있거나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금쪽 같은 초반의 시간을 바로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문제 내겠습니다. 첫 번째예요. 심장 정지 후 몇 분이 경과하면 산소 부족으로 인해 뇌사 및 사망에 이를까요? 몇 분이라고 생각들 하세요? 정답은 4분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많은 재난 전문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항공기 비상 상황 시 몇 초 이내에 승객들이 탈출을 해야지만이 안전할까요? 정답은요. 네, 90초입니다. 이제 슬슬 틀리신 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문제예요. 화재 발생 후 몇 분이 경과하면 소화 및 대피가 불가능할까요?
네, 정답은 5분입니다. 특히 바닥에서 발생한 화재가 벽으로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알고 있는 빨간색 소화기 있죠. ABC 분말 소화기입니다. 간이 소화기예요. 이 소화기는요, 화재를 진압하는데 매우 힘듭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신속하게 대피를 하시는 게 우선이에요. 대피를 할 때는 꼭 다른 사람에게 위험 상황을 전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부리야 해 주셔야겠죠. 꼭 상황 전파를 하시고 대피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문제예요. 이러한 상황이 절대 발생하면 안 되는데, 또한 재난의 규모와 도심지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재난 발생 후 몇 시간이 지나면 사회기관 시설 파괴로 생존이 불가능해질까요? 네, 정답은요. 네, 72시간이에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안전에 대한 관심이 모아졌을 때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몇 문제 맞췄는지 본인이 제일 잘 아시겠죠? 나중에 저 보면 꼭 말씀해 주세요. 3문제 맞췄다고. 그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야기하는 근로자의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는요, 산업안전보건법과 이에 따른 명령을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전보건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조치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호구는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보호구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머리를 보호하는 안전모, 그리고 다리를 보호하는 안전장화, 떨어진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 소음으로부터 귀를 보호하는 귀덮개 등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듯이 학교 급식실에서 착용하는 개인 보호구들이에요. 특히나 학교에서는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고의 유형이 있습니다. 떨어짐, 넘어짐 여러 가지 사고들이 있지만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고는요, 바로 화상사고예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안전장화의 경우는 무릎 밑에까지 오는 것을 착용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방수 앞치마는 발목까지 오는 것을 정확히 착용해 주셔야지만이 화상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 좀 더 개인 보호구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저희 팀 직원하고 같이 촬영한 부분인데요. 제가 살이 작년에 많이 찐 것 같습니다. 사진을 보고 저도 깜짝을 놀랐는데, 처음 착용하면 불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 직원이 지금 착용하고 움직이는 모습 보셨잖아요. 그리 불편하지 않습니다. 위험 발생 시 마지막으로 내 신체를 보호해주는 것이 보호구라 생각을 하고, 보호구는 꼭 지급을 받으시고요. 착용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내를 받은 후 정확하게 착용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왜 중요하고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무가 왜 중요한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대학교에서요, 강풍에 쓰러진 나무를 치우던 교직원이 옹벽에 떨어져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떨어진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물이 미설치되었고 개인 보호구 또한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앞에서 드린 바와 같이 사업주는요,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보호구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는 요청할 권리가 있고 지급받은 보호구는 반드시 착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만들어진 역사와 목적, 그리고 기본적인 사업주와 근로자 의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업무상 재해, 쉽게 말씀드리면요, 사고 발생 시 법상 어떻게 우리들을 보호해 주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법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게 만들어진 보호장치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산업재해보상법에서 이야기하는 보호 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업무상 재해란요, 업무상의 사용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하는 것을 말하며 업무상 재해의 종류는 업무상 사고, 그 다음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나눠집니다. 즉,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만 해당이 되더라도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법에서 정하는 보험급여의 종류는 8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양급여가 있어요.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에 따른 치료를 위한 급여로 검사비, 약제비, 치료비 등이 이 안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다쳐서 치료를 받을 때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휴업급여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재해로 인하여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생활할 수 있는 급여를 휴업급여라 보면 되겠습니다. 이 휴업급여는 매년 기준이 변동이 되니까 참고적으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23년 기준이 있죠. 근데 이 기준이 매년 변동될 수 있으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세 번째는 장애급여예요. 장애급여는 요양이 종결된 이후에 남은 장애에 대해 지급되는 보상으로 1등급부터 14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4등급일 경우 55일치 임금을 추가적으로 보호받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간병급여예요.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해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급여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상병보상금은요, 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하고 화면에서 보듯이 첫 번째,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두 번째, 질병에 따른 중증 요양상태 등급이 1에서 3등급이거나 마지막으로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했을 때 휴업급여 대신 지급받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됐을 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만 해당이 되면 지급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업재해급여는요, 산업재해 장애 등급이 1에서 12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자로 실업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지원급여라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는 사망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보상보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첫 번째, 요양 중인 의료기관, 그러니까 내가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에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 절차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 응급처치를 하고 병원으로 후송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재해보상 신청을 위하여 요양급여 신청서,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되고요. 서류 심사를 통해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불승인 판정이 나올 경우에는 신청인, 재해자가 재심 또는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 아닌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보상 신청을 각 사업자, 학교에서 해주는 걸로 오해하고 계세요. 하지만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은 재해를 입은 재해자가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병원에서도 도움을 주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 절차, 치료 절차입니다. 치료 절차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쉽게 말씀드리면 치료에 관한 사항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요양 중인 노동자의 치료기간,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를 받다가 치료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요, 진료계획서를 병원으로부터 제출을 받아서 제출하면 되고요. 세 번째로 의료기관을 옮기고자 할 경우, 병원을 다른 곳으로 옮기자 할 경우에는요, 사전에 의료기관 변경 요양 신청을 하면 됩니다. 네 번째로 치료 종결 후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료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요, 재요양 신청을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초의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 상병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그리고 진료비, 약제비 등을 지급받는 것은 보험금 부정수급으로 범죄 행위에 속합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되면 안 되지만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크게 8가지로 나눠서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노동자가 아님에도 노동자라고 조작하여 보상받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 고의 또는 자해사고 또는 재경위를 조작하여 보상을 받는 행위. 세 번째는요, 보험급여를 많이 받기 위하여 평균임금을 높게 책정하는 행위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요양 중에 취업하여 부당하게 휴업급여를 받는 행위. 다섯 번째는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 상태를 조작하여 장애 상태 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1부터 14등급. 이 등급을 높은 등급으로 조작하는 행위. 여섯 번째는요, 실제 간병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간병급여를 받는 행위. 일곱 번째는요, 브로커 등 부당한 제3자가 개입을 통한 보험급여 편취하는 행위. 마지막으로요, 의료법을 위반하여 불법 개설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받는 행위 등으로 보상금 부정수급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적발 시에는요, 지급받은 보험금액의 2배를 납부해야 하며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 행위로 해당자 및 공모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겠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을 받는 자를 목격하였을 때에는 익명신고 및 신고인의 신상정보는 철저하게 보장되니 전화, 인터넷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신고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 안전관리자 허민진입니다. 채용시 교육 두 번째는 보호구의 종류와 산업재해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육은 짤막한 영상들과 함께 알아볼 예정인데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보호구의 종류 및 산업재해 사례입니다. 첫 번째로 개인 보호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보호구란 근로자의 신체 일부 또는 전체에 착용하여 외부 위험 요인을 차단하거나 그 영향을 감소시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피해의 정도와 크기를 줄여주는 기구입니다. 보호구의 종류에는 사진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어떤 보호구를 선택할지는 작업장 내의 여러 위험 요인들을 주의 깊게 고려하여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보호구의 필요성과 여러 종류의 보호구 가운데 우리 사업장 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보호구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아볼 것은 보호구의 필요성입니다. 보호구는 위험 요인으로부터 근로자의 보호가 불충분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여 착용해야 됩니다. 보호구는 적합한 보호구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보호 성능, 사용 물질에 대한 저항성 등 충분한 방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호구의 특성, 성능, 착용법을 잘 알고 착용해야 합니다. 급식실에서 안전장화를 신는데 미끄럼 방지 기능이 없다면 적합한 보호구가 아니겠죠? 이와 같이 보호구의 특성을 잘 알고 착용하셔야 됩니다. 또한 보호구는 안전인증, 자율안전 확인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그 성능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 보호구는 다른 보호 방법들을 고려한 이후 마지막 선택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때는 항상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보호구의 구성 및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상 사람이 보이는데요. 신체별로 작업 중 노출 위험 요인에 대해 볼 수 있습니다.
보호구는 사람의 신체별로 위험 요인과 적용 보호구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머리는 떨어지거나 날아오는 물체를 예방하고 높은 곳에서 떨어짐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눈은 날아오는 물체와 빛으로부터 보호가 되어야 하고 귀는 소음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합니다. 또 손과 안면은 화학물질 및 뜨거운 물체로부터 보호가 필요하고 발은 떨어지는 물체와 날카로운 물체로부터 보호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위험 요인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신체별 다양한 보호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그림과 같이 신체별 보호구 종류가 있습니다. 머리는 안전모, 귀는 청력 보호구, 눈은 보안경, 손은 안전장갑, 발은 안전화, 몸은 보호복, 안전대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체별 보호구 종류 중에서도 사용 목적에 따라 등급 및 사양을 맞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마스크를 예를 들자면 분진 등이 발생하는 작업에서는 방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밀폐 작업이나 화학물질 취급 작업에서는 송기 마스크 또는 방독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런 다양한 보호구의 종류의 특성을 알고 나에게 맞는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호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그 성능을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안전인증과 자율안전 확인이 있는데요. 그림과 같이 보호구에 표시된 KCS 마크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전인증 보호 대상에는 12종이 있고 자율안전 확인 대상에는 3종이 있습니다. 그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방음용 기막의 기덮개 등 총 12종이 있고요. 또한 자율안전 확인 신고 대상 보호구에는 안전모, 보안경, 보안면 총 3종이 있습니다. 안전인증 대상과 자율안전 확인 신고 대상 보호구는 해당 제품과 관련하여 재해 발생 빈도나 강도 등을 고려하여 구분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성능을 인증하는 종류 외에 보호구는 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제품 사양, 용도 등을 고려하여 선택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인증받은 것을 확인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보호구를 사용할 때 보호구의 상태를 점검하여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구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은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보호구에 대한 착용법 및 성능에 대한 경기도 교육청 안전관리자의 영상을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학교 급식실에서 사용하는 보호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어떠한 보호구가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장화가 있습니다. 장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첫 번째, 미끄럼 방지 장화가 있어요. 미끄럼 방지 장화는 치명적인 단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거운 물체가 떨어져 골절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두 번째 단점은 들어가는 입구가 넓다 보니 뜨거운 물이 들어갈 경우 화상사고 위험에 매우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보완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옆에 보이는 안전장화입니다. 이 안전장화인 경우에는요, 무거운 물체가 떨어지더라도요, 이 발등을 정확하게 보호를 해줍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더 세게 밟아주세요. 보셨죠? 두 번째, 종아리 조임새가 있기 때문에 뜨거운 물이 들어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화상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안전장화가 무겁고 불편하다고 생각들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활동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 개인 보호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방수 앞치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방수 앞치마를 짧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짧게 사용할 경우 뜨거운 물이 이 장화 안으로 들어가 화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수 앞치마는 보신 바와 같이 이 발목 밑에까지 정확하게 착용을 해 주셔야지만이 화상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방수 앞치마를 발목까지 내려서 사용하면 이동감, 작업감 많이 불편할 거라고 생각들 하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 개인 보호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바로 귀덮개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세요. 이 귀덮개를 착용하면은 사람의 목소리가 전혀 안 들릴 거라고 생각들 하시는데요. 지금 착용한 이 귀덮개의 경우 고음은 차단이 되고요. 사람의 목소리, 저음은 정확하게 전달되는 귀덮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멍충아, 다 들려요. 잃어버린 청력은 두 번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 정확한 착용 부탁드립니다.
네, 안전맨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기덥게 안전장화 앞치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보호구들에 대해 한 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음보호구입니다. 방음보호구는 작업 시 발생되는 각종 소음으로부터 근로자의 청력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기마개와 기덥개가 있습니다. 기마개는 귀에 삽입하여 착용하는 방식으로 1종과 2종 등급으로 나뉩니다. 1종은 저음부터 고음까지 차음하는 용도이고 2종은 주로 고음을 차음하고 저음은 차음하지 않습니다. 기마개를 착용하고 대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2종을 착용하고 작업을 해야 합니다. 기덥개는 양쪽 귀 전체를 감싸는 형태의 덮개형 방음 보호구입니다. 기덥개도 마찬가지로 저음과 고음의 차음치는 다르기 때문에 저음인 말소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모든 소리가 차단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와 같은 방음 보호구는 소음 수준에 적합한 방음용 보호구를 선택하고 청결을 유지하여 관리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은 안전화입니다. 안전화는 중량물의 떨어짐, 끼임, 찔림과 전기 감전으로부터 발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안전화는 선심과 내다판이 내장되어 있어 물체의 맞음 및 찔림으로부터 발을 보호해 줍니다. 그림과 같이 안전화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성능에 따라 작업장에 맞는 안전화를 사용해야 합니다. 시설관리와 같은 작업용 안전화는 물체 낙하와 감전에 의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화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보신 바와 같은 급식실에서는 물체의 낙하 등으로부터 충격을 보호하고 내수성을 가진 안전장화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화는 기존의 깔창 등을 교체하여 사용하게 되면 안전 성능이 확보되지 않으므로 임의로 형태를 변경하여 사용하지 않고 청결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네, 이번 영상은 주로 시설관리 등에서 사용되는 보호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신 후에 해당 보호구에 대해 또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전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전화는 바닥에요, 쇠판 등이 깔려 있어 날카로운 물체가 닿더라도 내 발바닥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가 있고요. 또한 발등에 쇠 덮개가 설치되어 있어 무거운 물체가 떨어지더라도 내 발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2kg짜리 아령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안전합니다. 안전모는 떨어짐 사고, 물체 맞음 사고, 넘어짐 사고, 감려 사고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내 머리를 보호해주는 개인 보호구입니다. 그러면 안전모 착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성원씨 나와주세요. 안전모를 보시면 이 뒤에 머리 크기에 맞게끔 조여서 사용할 수 있는 머리 조임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모를 착용하고 내 머리 크기에 맞게끔 정확하게 조여서 사용을 해 주셔야 되고요. 떨어짐 사고가 발생할 시 안전모 이탈로 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턱끈은 턱선 밑에까지 정확하게 조여서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안전벨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전벨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첫 번째,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상체식 벨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체식 벨트는 단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상부에서 고리를 걸고 작업을 하다 불안정한 행동에 의해서 내가 떨어졌을 경우 모든 중심이 허리에 집중이 되다 보니 골절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완을 한 것이 바로 그네식 벨트라고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네식 벨트는 상체식 벨트와는 다르게 무게 중심이 어깨, 가슴, 허리, 그리고 다리 네 군데로 분산이 되어 상부 고소 작업 시 고리를 걸고 작업을 하다 불안정한 행동에 의해 내가 떨어지더라도 무게 중심이 네 군데로 분산이 되어 안전하게 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식 사다리 주요 작업 안전수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다리는 경작업, 고소작업 때 비계 등의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평탄하고 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사다리는 전도의 방지를 위하여 아우티거를 네 면에 정확하게 설치, 사용해 주셔야 하며 2인 1조 작업을 원칙으로 한 명은 하부에서 사다리 옆면을 정확하게 두 손으로 잡아줘야지만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네, 안전맨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사다리 등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안전모입니다. 안전모는 잘 아시겠지만 물체의 떨어짐 등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완화하고 감전 재해로부터 머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모는 안전 등급에 따라 보호 용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A형부터 A, B형까지 있는데요. A형은 떨어지거나 날아오는 물체의 맞음에 대해 보호 기능이 있습니다. A, B형은 A형 등급에서 높은 곳에서 추락할 위험에 대한 보호 기능까지 있습니다. A2형은 A형 등급에서 감전 위험을 방지하는 기능까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 B2형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가급적 A, B2형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도 대부분 A, B2형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안전모의 구성품으로는 모체, 충격 흡수 라이너, 받침고리, 머리 받침끈 등이 있으며 안전모 사용 시 주의점은 신체 조건에 적합한 사이즈를 착용하고 꼭 턱끈을 착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오래된 제품은 경화되기 때문에 1, 2년 내에 교체해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는 안전대입니다. 안전대는 높이 및 깊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떨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구로 주로 고소 작업 시 사용합니다. 지주 작업이나 건설 현장을 지나다니다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현장뿐만 아니라 일반 사다리 작업에서도 2m 이상 높이 작업 시에는 안전대를 착용해야 하는데요. 안전대는 형태에 따라 안전 그네식과 벨트식이 있고 연관되어 안전 블록, 추락 방지대, 충격 흡수 장치 등이 있습니다. 안전대의 종류에는 벨트식과 안전 그네식이 있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상체에 전면 착용하는 안전 그네식을 착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벨트식은 허리에만 착용하여 추락 시 하중이 허리에 집중되어 큰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입니다. 안전대는 거리 형태에는 주로 한계거리용을 사용합니다. 한계거리용은 작업 발판이 설치되어 신체를 안전대에 의지할 필요가 없이 떨어짐 시 신체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또한 추락 방지대는 고층 사다리 등과 같은 상하행 작업 시 설치하여 안전대와 연결하여 사용하는 장치이고 안전블록은 떨어짐을 억제할 수 있는 자동 감긴 장치가 갖추어져 있는 기구입니다. 안전대를 사용할 때에는 고정장치와 연결장치를 꼭 잘 확인하고 착용 전 로프의 마모와 변형 등 이상 유무를 확인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 보호구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안전보호구의 착용은 어느 정도의 불편은 있더라도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것으로 익숙해지기 위해서 항상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이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례를 영상과 함께 보시고 이에 대한 사고 원인과 예방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급식실 화상 사고입니다. 사고 사례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는 화상 사고입니다. 수저 좀 삶아볼까? 물이 어느 정도 받쳤네. 어우. 아차. 서울시 네. 이렇게 안전핀이 제거된 상태로 장소를 이탈하고 짧은 앞치마와 물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장화를 신어서 화상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이와 같이 뜨거운 물이 장화 안으로 들어가는 사고가 많이 발생되는데요. 급식실에서 발생하는 화상 사고는 학교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산업재해 중 하나입니다. 재해의 원인으로는 긴 방수 앞치마, 긴 안전 장화와 같은 적절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고 안전 고정 장치를 해제한 상태에서 자리를 이탈하여 뜨거운 물이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재해 예방 대책으로 앞치마는 발목까지 내려오는 형태로 착용하고 긴 장화 및 조임끈이 있는 장화를 착용하여 뜨거운 물이 몸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용물이 있는 상태에서 안전핀을 제거하거나 조작하거나 제거된 상태에서는 자리를 이탈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화상 사고는 이 사고 이외에 현장에서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열탕 소독을 하다가 찢어진 장갑에 뜨거운 물이 들어가거나 뜨거운 물을 이동하다 넘쳐서 화상을 입고 달궈진 솥 또는 오븐에 몸이 닿는 사고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화상 사고는 다양하게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보호구를 사전에 점검하고 날카로운 물체에 찢기는 것을 주의하며 뜨거운 물과 물건을 취급할 때에는 항상 조심하시면서 작업을 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고 사례는 넘어짐 사고입니다. 넘어짐 사고도 마찬가지로 많이 발생하는 사고 유형 중 하나인데요.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많이 발생하는 사고는 넘어진 사고입니다. 사고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시야로 확보하지 않아 많이 발생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청소하게 되면 바닥 상태 확인이 안 되어 넘어짐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네, 넘어짐 사고 영상을 잘 보셨죠? 급식실에서 넘어짐 사고와 미아 청소 중 계단에서 넘어짐 사고 영상입니다. 먼저 급식실 사고 사례를 보자면 청소 후 트렌치 덮개를 덮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해자는 물건을 들고 이동하며 바닥 시야가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트렌치가 열린 곳을 지나다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장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며 트렌치 덮개는 청소 후 원상태로 덮어놓아야 합니다. 또한 한 번에 많은 물건을 이동할 시 시야가 확보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은 양을 들고 서두르지 않으며 이동해야 합니다. 청소 작업 시에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계단 청소 시 아래에서 위로 이동하며 작업해야 아래로 넘어지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넘어짐 사고는 개인 부주의와 불안전한 환경이 결합되어 발생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작업장 통로 및 환경은 항상 장애물이 없도록 유지해야 하고 작업 후 정리정돈을 실시하여 다른 작업자가 넘어지는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사고 사례는 사다리 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다리 사고는 전체 산업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고 유형으로 사고 발생 기인물로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다리는 안전수칙을 꼭 준수하며 작업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먼저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발등보호 장화 미착용 및 안전모 미착용으로 위험 상황 발생 시 심각한 치명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떨어짐 사고입니다. 작업 발판폭 30cm 이상을 확보하고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나 안전수칙 미이행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합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이와 같은 사다리 작업 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든 작업은 2인 1조 작업을 실시하고 넘어짐 방지 조치를 위해 아웃트리거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보호구를 꼭 착용하고 작업해야 하며 사다리 작업자 아래에서 다른 작업자가 작업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래의 작업자는 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의한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다리 사고는 1m 정도의 낮은 높이에서도 중대재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되는 유형으로 이러한 각종 안전수칙의 준수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영상을 통한 산업재해 사례 및 예방 대책을 함께 보았는데요. 여기까지 교육을 마치며 교육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호구의 올바른 착용과 재해 원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항상 안전하게 작업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채용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